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은퇴 이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노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여기 들어와 계신 그 은퇴 이민 하시는 분의 사모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냥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왜 캄보디아 이제 그러면 비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인가? 이쪽. 자, 여기 나오죠. 이제 비용 이렇게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전체 금액은 연간 한 4만 불 정도 든다. 오, 캄보디아에서 왜 그렇게 그 돈이 있으면 한국에 살지 왜 근데 맞아요. 이 정도 들 거예요, 아마. 은퇴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럭셔리한 황제 이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로컬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패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자, 집세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보통 대부분 아파트 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아파트 생활을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빌라나 뭐 이런 쪽도 좋은데 1년 또는 2년 정도는 아파트에서 살아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 365일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뭐 청소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원래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파트 안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의 기본적인 그 패턴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에 한 1, 2년 정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는 뭐 빌라로 가고 싶다거나 다르게 가시는 건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온갱공이나 이런 데 보면 비싼 곳들 많이 있거든요. 뭐 2,000불짜리 아파트도 있고 3,000불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저는 뭐 캄코 이렇게 뚫곡 쪽에 캄코 정도 그냥 이게 그냥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캄코 시티에 있는 아파트 뭐 방 2개짜리 또는 3개짜리에 한 7,800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평균 800불 정도 잡았어요. 근데 둘이서 오는데 왜 방 2개씩 3개씩 살아보시면 압니다. 진짜 방 하나짜리 스튜디오나 뭐 원룸에서 사시면 너무 답답해요.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방 안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더운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200불 잡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전기세, 수도세, 뭐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뭐 아파트에서 쓰는 관리비 그래서 한 200불 정도 잡았고 그리고 장바구니 비용으로는 일주일에 한 10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만 사는 것도 있지 자잘한 가재도구 같은 거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100불씩 해서 4주 근데 집에서만 밥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식 비용은 한 200불 정도 잡았어요. 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경우에 뭐 네가 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부부가 오늘 뭐 이거 먹고 싶다 또는 뭐 시켜 먹고 싶다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그리고 차량은 반드시 필요해요. 절대 저는 모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토는 한번 사고 나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캄보디아에서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본인의 안전, 본인들의 몸을 위해서 뭐 렌트를 하시든 뭐 차량을 구매를 하시든 모토 타고 가다가 정말 사고 한 번 나면 갈 병원도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근데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다. 그리고 밤에 어디 뭐 갔다가 와야 되는데 못 타고 갔다 올 거예요. 모토 타고 이 위험한 곳에 안 돼요. 연세도 있으시고 모토 타시면 안 됩니다. 차 반드시 구매하셔야 돼요. 세금, 보험, 수선비하고 유류대하고 다 포함해서 300불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세금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그걸 이제 12로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한 달에다 박아놨으면 나중에 곱하기 12 해가지고 정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비나 뭐 약값에 제가 100불 잡았는데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약국을 했어요. 그래서 의약품 유통도 하고 약국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나이 50줄이나 60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두 개씩은 또 다 가지고 있고 약을 또 드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래도 다른 만성 질환에 의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리지널 약으로 지어주면 1인당 보통 50불, 60불, 70불까지도 나와요. 물론 뭐 인도 약이나 제너릭 같은 거 하면 뭐 가격은 싸게 나오겠지만 부부 두 분 중에 두 분 다 그런 게 있으시면 뭐 100불 금방 넘어가겠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그냥 세이브를 한다. 감기도 있을 거고 링게루를 맞으러 뭐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루 이틀 정도 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의복이나 뭐 품위 유지비, 옷을 매달 사는 건 아니에요. 옷을 매달 사는 건 아니지만 품위 유지라든지 가끔씩 이제 뭐 양말을 산다든가 옷 입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더웨어도 있고 티셔츠를 하나 사 입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만난 지인들이 뭐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조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뭐 20불, 30불씩 나가거나 50불씩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도 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1인당 보통 한 7, 800불 정도 하죠, 왕복 비행기가. 부부 두 분이 갔다 오시는데 한 번 다녀오시면 비행기 값만 1,500불, 1,600불 들죠. 설날, 추석 이렇게 두 번 댕겨 오시면 뭐 3,200불 그냥 후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가면 그냥 비행기 값만 끊어서 가면 돼요. 자녀들이 있다고 그냥 가지나요? 부모 마음도 그게 아니거든. 가서 또 쓸 게 있죠. 손주들 용돈도 좀 줘야 되고, 손주들하고 같이 뭐 이마트나 어디 가면은 내가 가방도 사주고 싶고, 어떤 이거는 내가 사줄 거야 이런 거 있죠, 그죠? 많이도 안 잡았어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불 정도 잡았습니다. 두 번 갔다 온 거에서 한 2,000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정말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뭐 축제나 파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갈 수 있고,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축제, 뭐 은어 축제, 뭐 벚꽃 축제 뭐 이런 게 없어요.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뭐 골프를 치신다 그러면 뭐 골프 치시고, 골프 연습장도 좀 다니시고, 뭐 스크린 골프도 좀 가실 수 있고, 낚시를 즐기시는 분과 같이 또 낚시도 좀 다니시고, 여행이 취미다 그러면 이제 짧게는 뭐 국내 여행이라도 아니면은 뭐 일주일씩 잡아서 뭐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근처 인근에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되는 비용으로 1인당 100불 정도에서 두 분에서 200불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기사 여기에 400불 잡았는데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아파트 생활할 때 딱히 메이드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메이드 한국에서도 없었잖아요. 굳이 아파트에 사시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좀 쓰기 좀 뭐 하시면 직접 운전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만 해도 400불, 연간 4,800불, 500만 원인데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 비용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290불에 비자 하는데, 은퇴 이민 비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슷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한 300불 잡았습니다. 1인당 300불에서 600불. 한 달로 치면 한 50불씩. 부부가 살려면 캄보디아에 50불씩 내고 사는 거다. 캄보디아는 또 연휴들이 많아요. 재미삼아 하는 뭐 소일거리나 뭐 작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시면 평상시에 다녀오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 조그만 식당을 하시거나 카페를 하시거나 하면 이제 직원들도 다 명절 때 놀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평상시에 근처에 깸이라도 뭐 바닷가가 있는 곳, 다음에 또 산이 있는 곳, 기리롬, 몬돌길이나 뭐 여기 캄보디아 안에 다닐 만한 관광지 섭외해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하는 경비, 또는 가까운 인근 호치민, 그러니까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뭐 다낭이라든지 무이네, 라오스의 방비행이라든지 태국의 뭐 파타야, 방콕, 치앙마이 뭐 이런 쪽으로도 1년에 뭐 한두 번씩 좀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뭐 이런 개념으로 총 다 잡아버리면 연간 한 4만 불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이브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막 예를 들면 메이드나 기사 안 쓰면 뭐 3만 5천 불까지 떨어지는 거고, 한국 방문 1회만 하겠다, 기타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줄이고 빼고 하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만 불 정도 기본적으로 잡아놨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 불 정도는 동일한 선상에서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아시잖아요. 50년, 60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딱 정한 대로만 이게 없어요. 뭐 어디서 돈이 좀 들어왔어,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다음날 큰 돈 나갈 일 생기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600불, 700불 썼네, 1000불 썼네, 누가 편찮으셔가지고, 아니면 뭐 한국에 경조사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또 갔다 오시면 몇천 불 또 쓰고 오시고,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이 항목에서 뭐 한두 개 뭐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돈 정도는 나가게 됩니다. 어때요? 비용 만만치 않죠? 비용이 생각보다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주어지는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캄보디아보다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공공 서비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간접적으로 보조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으면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캄보디아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시면 노인 우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보건소 갔을 때도 뭐 진료비나 뭐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고, 근데 캄보디아는 그게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특히나 외국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돈을 내고 다 구매를 해야 돼요. 조금 버거우시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하시고 갈지 말지 이런 거 정하시는 게 이제 나을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은퇴이민은 이 나라의 로컬 생활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은퇴이민은 한국에서 했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더 여유롭게 다른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은퇴이민을 오는 것이다. 그 여유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빠듯하게 돌아갔던 노후 자금을 이런 동남아에 왔을 때 똑같은 생활을 누리고라도 요만큼의 프로핏이 있고 남는 세이브가 되는, 이 세이브된 걸로 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이 세이브되는 돈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한국에서 못 해봤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이걸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마음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게 은퇴이민이지. 로컬에서 길거리에서 그 비위생적인 거, 파리가 막 그 시장에 보면 돼지고기에 파리가 막 똥을 얼마나 샀는지 그런 고기 사 먹으러 이 캄보디아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재화의 질도 중요한 겁니다. 노후에 조금 더 여유를 위해서 나오시는데 한 번쯤은 이게 뭐야, 호기심에 뭐 그런 건 괜찮지만 그런 생활을 하려고 여기 오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하려고 여기 오시는 분은 은퇴 이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도피 이민입니다. 도피 이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은퇴 이민 올 때 반드시 부부가 은퇴 이민지를 동시에 같이 합의하에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건강과 안전,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헬스케어를 받기 위해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